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탈환한 이후로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0.24% 하락한 2,406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 대부분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1%대 조정을 받으면서 66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한 이후로 최장 연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당분간은 주식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사볼 만한 종목은 있는 법이지요. 오늘 초증 2부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전문가들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동시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금요일 출중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영철. 철저한 분석으로 유망주만 골라낸다. 성장주 매매의 신보증수표 김리나.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김리나 주임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도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해드립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난 5월 1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요. 지금 수익률이 82%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수익 거두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인데 업황 전망 자체를 앞으로도 밝게 보고 계신 건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뭐 사실 5월 달에 말씀드린 종목이라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이 재차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어쨌든 30만 원대까지는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5월달 이후에 이제 뭐 6월달, 7월달에 한번 그 자리를 이제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2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을 때 아마 한 번 더 요 코너를 통해서 이제 AS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전략이 30만 원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붙어도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때가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2일이죠.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을 돌파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세는 좀 견조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그 매수 자체도 IT 쪽에서 일관되었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고는 여타 IT주들이 좀 강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자금들이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다음에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때 이제 30만 원 돌파할 때 재차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략에 의해서 이제 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보유를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한 45만 원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 주가 45만 원까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영철 팀장님의 장기 종목이었고요. 저희 장 개장을 이제 한 1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장 투자 전략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김리나 연구원님부터. 예. 네, 지금 연일 시장의 이제 활기찬 분위기를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추석을 좀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이제 시장이 계속 분위기가 주춤하고 또 이제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으니까 좀 답답하기만 하실 겁니다. FOMC 회의 발표 이후에도 지금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관망세가 조금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3일 연속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시장은 물론이고 좀 믿고 있던 코스닥 시장마저도 지금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요. 네, 이런 지금 일시적인 하락이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연휴가 끝나고 이제 3분기 어닝 실적 이제 발표하는 시즌이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3분기 실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장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이제 중심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골라 오셨을지 잠시 뒤에 종목 공개하겠고요. 김영철 팀장께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장 투자 전략. 네, 사실 뭐 오늘장 투자 전략도 그렇고 향후 이제 뭐 연휴 전까지 뭐 투자 전략 자체가 이제 좀 고민이 될 텐데 오늘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결국에는 올라타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출발하려고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이제 뭐 그 매수를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은 언제나 달리는 말에 올라탔던 전략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뭐 괜찮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뭐 달리는 말에 이제 올라탄 이후에 언제 내려야 될 그 시점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뿐이지 여전히 뭐 시장은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시세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일부 IT 종목이랑 전기차 종목의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온 이후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려 있지만 그 섹터 안에서 뭐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제약 바이오주를 일부 뭐 종목들로 좀 뭐 가지고 나왔고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럽다면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전기차나 IT 관련된 종목들을 한 이틀 정도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정도나 아니면 월요일까지 이제 뭐 분할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쪽으로 아직 한 종목도 포트에 담지 못했다 하신 분들 오늘 김영철 팀장님 종목 공개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장 개장을 한 9분 정도 앞둔 8시 51분이고요.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장 전략 한 말씀 여쭤봅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있었던 그 G2 국가의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좀 악재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연준이 이제 자산을 축소하기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채권 매입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런 그 신규 매입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이제 어제 중국이 또 신용등급 강등이 됐습니다. AA-에서 이제 A+ 등급으로 이제 강등이 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뭐 썩 좋은 그런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중국 시장에 만약 신용등급 강등돼서 빠져나오는 물량들이 뭐 국내 시장으로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그 정도가 좀 긍정적인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 지금 뭐 동시효과는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뭐 그 지금 당장에 그런 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장중에 좀 그런 부분들이 여파가 미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여파가 있다면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시초가 공략주로 삼성전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갤럭시 노트 8 그런 기대감,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뭐 11만 원대 중반까지 좀 상승했다가 지금 10만 원대 중반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그 듀얼 카메라 그 모듈 수요는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이제는 뭐 한 번 올라간 그 스펙이 떨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 듀얼 카메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앞으로도 신규 스마트폰에는 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 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죠.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 MLCC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 수요 증가에 따른, 그런 가격 상승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그 삼성전기의 어떤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는 뭐 영업이익이나 그 주당 순이익이 약 13배, 12배에서 13배 정도 올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온전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에 조금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수급 변화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오늘 그 말 그대로 시초가 공략이라서 지금 한 10만 5천 원 전으로 매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좀 짧게 보겠습니다.
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파는 시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인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시총 1위 종목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사흘 만에 또다시 경신했고 어제 종가가 264만 원이었습니다. 1% 올랐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김리나 연구원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이폰 X 출시 지연이 좀 되면서 동사의 IM 사업부 같은 경우가 3분기에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2018년도에 지금 1분기의 경우에도 아이폰 X랑 갤럭시 S9 효과가 좀 동시에 겹치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사업부 실적도 다른 애플리케이션 이제 계절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좀 이제 나타낼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제 2018년도 1분기에는 이제 갤럭시 S9에도 힘입어서 나중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정도 이제 매출액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실적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의견이 좀 엇갈렸어요. 김영철 팀장께서는 삼성전자를 뭐 거의 사지 않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시장이 주도주는 맞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시장이 주도주고 이제 안 좋아서 사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삼성전자에 손이 쉽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이제 뭐 21선이랑 61선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도 신고가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신고가가 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신고가는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저도 뭐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뭐 관련 뭐 부품주들이나 아니면은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배드 의견을 드린 거지. 뭐 삼성전자는 지금 흐름에서도 여전히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뭐 매수를 하셔도 개인적으로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 그랬고요. 이번에 그럼 SK하이닉스 여쭤볼까요?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죠. 어제도 3% 가까이 올랐고 또 사상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됐는데 김리나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추천 종목으로도 가지고 왔는데요. 예. SK하이닉스가 지금 일본 도시바 이제 메모리 공동 인수 확정 소식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고 또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바와 공동 개발에 따라서 조금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잠재적인 이제 경쟁사들을 좀 사전에 좀 차단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도시바 인수에서 이익에 좀 부합하는 면으로 이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펴기도 했는데요. 좀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는 나중에 제가 추천 종목 말씀드릴 때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와 같은 이슈 덕분에 SK하이닉스 이제 낙수 효과 때문에 아마 이제 협력업체들도 같이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는 오늘 김리나 연구원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의견 듣겠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콜마를 볼 텐데 어제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어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 달 만에 주가가 7만 원을 돌파한 거고 사드 보복으로 인한 최악의 시기는 끝났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한국콜마는 두 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강하게 거래량이랑 양봉을 좀 튀어놨고요. 그다음에 그 수급 주체가 뭐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5,000원대는 추가적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71,600원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뭐 양봉 길이만큼 한 10% 정도 그 사이 정도에서 뭐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화장품 업종들보다는 OEM, ODM 쪽 원료 쪽으로 이제 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앙콜마,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같이 이제 뭐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돌아 나올 때는 어쨌든 뭐 빠르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콜마 65,000원 부근에서 어제 한 10% 강한 양봉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65,000원에서 뭐 71,000원 요 사이에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급과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 믿고 분할로 접근하는 것은 뭐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9월 2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보겠고요. 저희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함께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장주 삼성전자가 지금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0.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64만 7천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1% 올랐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소폭 눌립니다. 0.5% 하락한 82,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3% 조정을 받고 있고 포스코는 2%대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31만 원에서 지금 시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네이버 주가가 좀 많이 내렸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을 줬었는데요. 0.6%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 KB금융이 나란히 0.5%, 0.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 살펴볼게요. 예, 오늘 양지수가 모두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흘 연속 하락세 출발인데요. 0.08% 하락한 2,404선에서 코스피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05% 하락, 어제 종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지금 흐름 함께 보고 계신데 셀트리온의 주가 살펴볼게요. 개장 초에는 또 사상 최고가가 어제 나왔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고 오늘도 1.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4만 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이틀간 10% 올랐었다가 오늘은 0.19%도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큰 폭의 조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메디톡스와 신라제는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이쪽에는 오르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네요. 일단 로엔의 주가가 1.5% 오르면서 87,600원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코미팜, 바이로베드, SK머티리얼즈까지 오늘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둬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김영철 팀장께서는 오늘 제약 바이오 쪽 종목을 공개하시겠다라고 언급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10위부터 6위 종목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제약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일단은 메디포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98,900원 기록을 했고 흔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강한 양봉, 그 다음에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뭐 카티스템 관련해가지고 치료가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죠. 인보사가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만큼에 대한 그런 효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카티스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에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어제장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2분기에도 지금 뭐 한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뭐 매수세가 지금 살짝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은 단기적으로 뭐 충분히 넘겨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한 12만 원대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양봉의 시작가 부근인 뭐 한 9만 원 정도, 여기 주요 이평선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9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웅제약이라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움직임 제약주 상당히 좀 좋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말고도 뭐 녹십자나 아니면은 뭐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좀 보여줬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 같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어제장에 이제 좀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개선 추이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나보타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완료가 됐고, 미국 FDA 이제 뭐 허가 관련된 이제 뭐 노이즈가 약간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요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좀 너무 올랐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심해서 못 사겠다, 매수가 조금 선뜻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메디포스트나 아니면 대웅제약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리온인데요. 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분할 상장 이후에 최근 지금 뭐 9월달 들어서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뭐 사드 쪽 이러한 부분들이 좀 뭐 음식료 업종, 특히 오리온 쪽에서는 살짝 뭐 비켜가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오리온 지금 시점에서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매수할 종목들이 좀 선뜻 뭐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은 뭐 내수주 플러스 중국 쪽을 붙이면 성장주 이슈도 같이 있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G 화학인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김리나 연구원도 이제 뭐 추천을 해서 괜찮은 수익률이 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개인적으로는 21선까지 다시 눌림이 나타났기 때문에 못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준에서는 다시 접근을 해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사실 외국인들이랑 투신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한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21선까지 내려와서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화학 전지 전사업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재료 납사는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 가장 뭐 긍정적인 뭐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은 뭐 충분히 매수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7월 이후로 뭐 매수 기회를 그렇게 많이 개인적으로는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21선 터치하는 구간이 한 3-4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딱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째 종목으로는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끌어가고 있고, 그 외에 여타 이제 장비나 아니면 부품주들이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였다가 차익 실현이 좀 일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그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견조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대기 매수가 좀 많다라고 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제 그런 움직임들을 테크윙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조정받을 때 큰 조정 없이 결국에는 보합 수준으로 주가를 되돌려 놓고 마감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8,000원대, 17,000원대 요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수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뭐 한 번 더 신고가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뭐 전반 사업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 핸들러 쪽 세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익 성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회사 쪽에서 자신감이 있는지 올해
잠정 실적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은 기업들이 자신감 있게 내놓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매출액 한 2,200억, 영업이익 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도 빅사이클 감안한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번째 종목으로 테크닉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수주, 화학주, 제약, 바이오의 반도체 쪽까지 다양하게 포트 구성을 하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5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이번에 김민아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공개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코스닥 40위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 7천억 원 정도의 회사인데요. 네. 평판 디스플레이용 핵심 반도체를 이제 국내 대형 업체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용 세계 부품 시장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이제 제품까지 제조하는 토탈 솔루션을 모두 구축하고 있다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파운더리에 이제 외주 가격을 대고 있다는 점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실리콘웍스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3분기에 호실적을 이룰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LG전자의 새 스마트폰 V30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모바일 OLED 이제 패널 이제 출하량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TV 성수기를 앞두고 OLED TV 패널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96% 정도 상승할 실적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주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소형 그리고 대형 OLED 라인을 가동을 다시 개시를 했다는 점인데요. 실리콘웍스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2020년대까지 아마 구동칩을 한 650만 대 정도 공급할 거다라는 예정이 있고, 이렇게 되면 3분기 실적까지도 여전히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러한 이익이 2018년도까지에도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중국과 북미 쪽에 지금 패널사 모바일 OLED 제품 출하가 좀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신규 사업 양수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단기 주가 급등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손절가는 43,300원, 이제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종목은 이제 아이컨트롤즈입니다. 아이컨트롤즈는 냉난방 이제 배수 설비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주거 환경에다가 IT를 구축하는 스마트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조명 통신 시스템 구축하는 IBS 공공 분야의 통신이랑 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부분에서 지금 홈 네트워크에 연동을 하는 뭐 주차 관제 시스템이라던가 CCTV 그리고 또 뭐 이제 원격 검침 같은 것까지 이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컨트롤즈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스마트 빌딩 사업부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 정도의 증가율을 이뤘고, 또 M&A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정부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건물 에너지 좀 전략하는 게 좀 중요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금 건물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쟁력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이컨트롤즈의 스마트홈 사업부의 신규 수주가 아마 증가할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에서 지금 스마트홈 수주 잔고가 한 636억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반기 매출을 성장 견인하는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지금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리스크 때문에 좀 이제 리스크를 겪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아이컨트롤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룹온옥 종몽규 회장이 지분이 29.9%로 잡히고 있고요. 그 때문에 아마 규제 리스크는 없을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업은 이제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은 전자제품 핵심 부품이 이제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동통신기기나 메모리 모듈, LCD에 사용되는 뭐 PCB라던가 이제 반도체 패키지용 PCB를 생산을 하고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PCB 주요 원재료는 이제 과거에는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고, 또 중국향에서 좀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주문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상으로 개발 단계부터 이제 공동 연구까지 참여한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코리아 서킷가 3, 4분기에 좀 이제 수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에 있는데요. 관계사 인터플렉스의 수익성이 확대되면서 지분법 평가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3분기의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152% 증가해서 120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2018년도에 전략거래선 내에서 주기판 기술, HDI의 기술이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고밀도화되는 게 이제 추세인데 반도체 PCB에 이제 MSAP 기술을 지금 코리아 서킷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판 면적과 두께를 조금 슬림화하는데 가능하게 됐고요. 시장 점유율이 충분히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갤럭시용 S9에다가 SLP 유력 공급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까지도 이익이 확대될 거라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서 코리아 서킷 이제 손절가는 16,000원, 목표가 22,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아까 전에 이제 전일장 특징주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K그룹에 속해 있고요. 네, D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그리고 멀티칩 팬키지와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 그리고 영업이익은 433%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증가의 요인은 견조한 이제 서버형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강세고 또 성수기 진입에 따라서 모바일 쪽으로도 매출 출하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D램 같은 경우는 빅그로스가 지금 11% 정도 증가를 했고 낸드 같은 경우는 25% 증가하면서 수익성 호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4분기에도 역시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3분기에 공급이 좀 이어지고 이런 타이트한 수급 때문에 가격 상승까지 이어져서 4분기 실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1% 증가한 8조 6천억 원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또 있는데요. 동사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이슈와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바를 인수하게 되면서 도시바와 이제 기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확대가 됐고 또 이제 원래 이제 도시바를 인수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그런 경쟁사들을 사전에 좀 막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이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의 성장성도 들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손절가는 7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96,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코스닥 22위에 시가총액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연성 인쇄회로 기판인 FPCB, 이건 이제 3천 회로 기판인데 지금 현재 경박 단수화 추세 때문에 휴대폰이라던가 디카, 캠코더, 노트북, LCD 등등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펜텍과 애플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플렉서블 OLED랑 SLP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가 확산이 되면서 스마트폰 내부의 외부 기판 면적은 좀 축소가 됐고 실제로 이제 내부에 장착을 해야 되는 칩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이제 동사의 신규 아이템인 리지드 FPCB라는 건데요. 이제 경영성 회로 기판으로서 매출이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역시 리지드 FPCB에 있는데요. 이 경영성 회로 기판 같은 경우가 폴더블 스마트폰, 그러니까 접는 스마트폰이죠. 이 접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AR 적용한 스마트폰에도 아마 직결되는 부품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요. 지금 이러한 부분은 경영성 회로 기판 같은 부분은 좀 공급이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라던가 중국 같은 회사가 지금 당장 생산을 시작한다고 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도업체인 이제 인터플렉스의 동사 수혜가 아마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 49,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9,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리나 연구원은 IT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가 이쪽이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하신 거겠죠. 잠시 후에 두 분의 5종목을 더 공개해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903님께서 STX 중공업을 들고 계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9,000원이시고 비중은 10%로 그래도 많지 않으신데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사실 뭐 좋은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10%라도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관리 종목이고 언제 이제 이 종목이 턴을 하고 인수자를 뭐 찾을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해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산의 10%라도 뭐 하투로 쓰는 거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고 나중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 확실히 강하게 상승이 나타날 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주, 두 주 정도는 그냥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고 그냥 시세 정도는 확인하는 건 좋지만 자산의 10%나 굳이 이 종목에 넣어둘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급등보다는 급락할 가능성도 있고 확인하고 가야 할 자리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듯 하고요. STX 중공업 봐드렸습니다. LS 산전 문의하신 9111님의 종목도 지금 봐드릴게요. LS 산전 매수가가 53,500원이시고 20% 있으신데 지금 수익권 내 계십니다. 목표가 설정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김민아 연구원님. 네, 53,500원이면 지금 수익 조금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 좀 느끼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2018년도 예산안에다가 계속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투자를 조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 같은 경우 17년도에 한 2,500억 원 확대를 좀 결정했고 ESS나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에너지 신사업에도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LS 산전에 좀 수혜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LS 산전의 이런 부분은 아마 태양광 사업부나 스마트 그리드의 사업에 이제 수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 시점에서는 조금 수주를 수치화하기는 살짝 어렵지만 이런 이제 방향성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상기 이제 분야들 같은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면서 목표가 한 65,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싸다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스맥스인데요. 코스맥스 다들 아시는 화장품 OEM, ODM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OEM, ODM 주식들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들 계속적으로 사드 폭풍보다는 미래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역시 최근에 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수급 역시 2거래일 연속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수급과 레포트가 좀 맞물려서 좀 긍정적인 관점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으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부터는 성장 잠재력을 좀 봐야 될 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따라하기보다는 좀 밀렸을 때 매수하시는 방법, 매수가는 114,000원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2017년 5월 11일 날 161,500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15만 원에서 16만 원,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10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쪽 특히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제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오늘 코스맥스 저가 매수 포착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그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쪽 사업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일단은 뭐 전방 산업 쪽 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후공정 좀 테스트 업체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그 테스트 핸들러 쪽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릴 ISC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쪽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많이 관심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7월 달에 찍었었던 27,650원, 여기는 뭐 가볍게 넘겨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재작년부터 주가 조정을 보여줬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 지금 뭐 돌아 나오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지금 한 3만원대까지 넘겨주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다시 직전 고점대 한 43,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뭐 긴 호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 급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뭐 테스트 쪽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뭐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인데, 이게 아마 31,000원대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뭐 조정을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4,000원, 39,00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징적인 거는 어제 수급을 좀 봤습니다. 장 끝나고 봤더니 기관이랑 외국인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좀 보여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타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메이저 수급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정 또는 종목 조정을 뭐 기회 삼아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은 분명히 시장이 좀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쪽 섹터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을 때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대장주 성격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둬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4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손절가는 한 3만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인데요.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한 4,500원대에서 6,200원대까지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전 고점, 올해 이제 4월 달에 찍었었던 그 고점을 넘겨놓고 지금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 중에 투신이랑 외국인 쪽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면 카메라 모듈 메인 벤더 이제 갤럭시 노트 쪽 이제 채택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듀얼 카메라 실적 성장,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분명히 이 매출 증가 효과가 분명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어제장 연기금 투신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린 이후로 한 15%, 2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거의 처음 말씀드렸었던 그때 주가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사신 분들이라면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 뭐 확대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요 가격 다시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5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32,000원 정도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한 3주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위쪽으로 한번 시세가 좀 나왔었고, 어제장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정 없이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근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랑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모멘텀 자체가 OLED 쪽에 대한 그
시장 확대이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장 조정을 기회 삼아 충분히 매수를 해 볼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95,000원 정도, 손절가는 한 7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오늘 주신 이 종목들은 추석 연휴 이후까지 홀딩 가능한 종목들이세요? 네, 뭐 추석 연휴 그리고 뭐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히 뭐 모멘텀이나 실적적인 측면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뭐 1주, 2주 보시는 것보다는 하반기까지 길게 뭐 이제 뭐 긴 호흡에서 계속 뭐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점 참고하시고 종목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김리나 연구원 종목 볼게요.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좀 시작을 해가지고 휴대폰용 자바 게임 개발로 그 국내 모바일 산업을 좀 이끌어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주요 게임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타이니팜이라던가 낚시의 신, 골프스타, 컴투스 프로야구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VR을 적용한 미래지향적 게임 개발에도 투자 중이라는 부분이 좀 강점이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컴투스의 썸머너즈워가 장기적으로 흥행할 거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썸머너즈워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해외 매출의 비중이 해외 쪽으로 잡히고 있어요. 한 86% 정도 잡히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 의존도가 낮은데 이런 누적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 이제 북미랑 유럽입니다. 근데 북미랑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롤플레잉 게임 RPG의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쟁자가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때문에 매출을 감소되는 데 우려 부분도 좀 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상반기 출시 신작 2018년도 상반기 출시 신작에 있습니다. 썸머너즈와 MMORPG,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접속해서 역할 수행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런 게임을 이제 신작으로 발표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미 지금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이제 인지도가 높게 IP가 이제 측정이 됐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흥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 IP를 활용을 해가지고 스카이랜더스도 북미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시장의 이용권을 이제 확보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외에도 4분기에는 이제 공선전을 좀 업데이트 한다던가 실시간 아레나 기능을 활용을 해서 e스포츠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런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 매출액이 22% 정도 증가하면서 6천억 원, 영업이익은 21% 정도 증가하면서 2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코스피 38위 종목인데요. 전자제품 부품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세종이랑 부산에 있는 사업장에다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라던가 MLSS라던가 칩, 인덕터 같은 고부가 제품을 생산을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MLCC, 이제 전기 제품에 쓰는 적층 이제 세라믹 콘덴서인데요. 이것과 그 다음에 RF PCB가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에 한 전년 대비해서 한 800% 정도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이폰용 지금 RF PCB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MLCC 지금 글로벌 시장에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고 또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대만 야교가 지금 최근에 두 번째로 MLCC 가격을 한 10% 정도 끌어올렸고요. 전기차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MLCC에 대비해서 소요 원수가 12배 정도 많고 또 가격 같은 경우도 4배 정도 더 높습니다. 때문에 더 이익이 큰데 지금 삼성전기랑 무라타 등이 지금 전장용 그리고 고부가 이런 MLCC의 생산을 주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내년에 삼성전자 S9에다가 삼성전기가 듀얼 카메라를 공급하는 데 채택됐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사이즈가 좀 비슷한 글로벌 IT 부품사랑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스펙이 좀 향상이 되고 또 전기차 전장화 때문에 3분기 글로벌 IT 주요 이제 회사들이 빅사이클에 진입을 했는데 무라타라던가 라간정밀, 써니오피커를 합산한 시총이 88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업 구조가 유사한 지금 삼성전기는 8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 시총이 한 28%에 불과하죠.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는 코스닥 27위에 있고, 네,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제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게임 퍼블리싱 사업이라던가 이외 캐릭터, 디지털 문화 사업 등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페이스북 플랫폼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W 카지노라는 게임인데요. 이 W 카지노가 출시 6개월 만에 한 100만 건수 정도의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500만 건 정도의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그런 게임이었고, 또 페이스북 내부 마케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데이터 구축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과 비용은 절감했다라는 데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W게임즈를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를 인수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DDI 같은 경우는 인수 전에 뭐 회사가 이제 좀 투자를 소홀히 해가지고 뭐 그래프 이탈 등 같은 오작동을 조금 가끔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지금 W게임즈가 이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를 인수를 했고요. 또 기술진을 파견을 해서 서비스를 좀 개선을 한다라던가 또 마케팅 효율화를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2018년도부터 아마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에 대한 매출이 한 10% 정도 이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역시 DDI에 있는데요. 지금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의 오프라인 카지노의 IP를 독점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수를 해오면서 이 권리를 W 카지노에도 이식할 계획을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이 양사의 각기 다른 이용자 풀이랑 IP 좀 교환을 하게 되면은 결제율 상승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모바일 기반한 카지노가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연평균 한 20% 이상씩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출시가 늦어가지고 2017년도 1분기에는 한 4.7%로 매출 성장률이 조금 부진했지만 기존 페이스북 마케팅 채널에서 모바일 앱마켓까지 지금 다각화하면서 현재 지금 모바일 중심 성장에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아시아 시장 진출로도 이어져서 중장기적 성장성이 역시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W게임즈는 손절가는 53,000원이고요. 목표가는 79,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네, NC소프트 역시 이제 게임 회사인데요. 온라인 게임 개발이랑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중 접속 역할 게임이라고 아까 MMORPG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특화된 세계적인 수준의 게임 개발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넷마블 게임즈를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넷마블 게임즈가 NC소프트의 지분 한 9%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C소프트를 말씀드리는 이번 추천 이유는 리니지 M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지금 리니지 M 같은 경우가 출시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듣기로 엊그제가 100일이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리니지 M의 이제 3분기 1 매출은 한 60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고요. 4분기 1 매출은 40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리니지2 레볼루션이 사실 처음에 청소년 불가 판정을 다시 받게 되면서 게임 거래소 내에서 삭제됐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급격하게 하락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를 아주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청소년 불가 게임 서비스랑 버전이랑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12세 버전 이렇게 나눠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계 이슈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8년도에 리니지2라던가 아이온 그리고 블레드 앤 소울M 같은 이제 PC 게임, PC 이제 MMO RPG 게임을 그 IP를 모바일에도 이식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길드워2가 지금 확장팩을 새롭게 출시를 하면서 4분기까지도 매출액이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손절가 40만 원, 목표가는 6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최대 주주가 SK 주식회사고요. 지금은 얼마 전에 에어가스 주식회사를 인수해서 종속회사로 편입을 했는데요. 반도체라던가 LCD 패널 그리고 태양광 전지에 제조되는 특수가스를 제조하고 이제 판매합니다. 자체 플랜트 설계 기술을 통해서 좀 제조 원가를 절감하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강점이고요. 주요 고객사는 SK에너지랑 SK하이닉스, 롯데 등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SK머티리얼즈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SK에어가스를 인수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트리캠과 SK슈어덴코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소재 업체에 좀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요. 또 해당 회사들의 좀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것 같아서 이게 이어지면은 역시 이제 SK머티리얼즈의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금 SK그룹 내에서 반도체 산업 전략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적으로 해서 지금 SK머티리얼즈와 올해 1월에 인수했던 SK 이제 실트론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지금 고객사가 신규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SK머티리얼즈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신규 라인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캐파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K머티리얼즈 손절가는 16만 5천 원, 목표가는 2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리나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김리나 연구원의 5위부터 1위 종목 중에는 게임주가 3종목이나 포함이 돼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 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김리나 주임 연구원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90의 청산하고 끝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시황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의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지난 8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주셨던 풍산부터 서울식품까지 지금 포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나란히 담겨 있는 풍산과 한솔테크닉스 또 카카오의 주식 흐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11%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9월 11일에 주셨던 이현제약과 9월 12일에 주셨던 일진다이아가 나란히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지금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3%나 급등이 있었고요. 지금 한 5% 정도 수익권 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9월 19일에 애경유아부터 9월 20일 대웅제약, 9월 21일 어제 주셨던 유유제약까지 지금 포트에 모두 편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천 이후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코스모 신소재, 일진 디스플레이, 사막 콘덴서, 한원 시스템까지 담겨 있고요.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고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종목만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 8월 22일에 주셨었고요. 지금 4차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제시한 상태이신데 수익은 5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예. 잠시만요. 저기,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 지금 국내 선물, 서울경제TV에서 하방 매도로 쳐서 했고요. 자, 지금 9월 5일날 한솔 테크닉스 종목코드 0047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계속 하방, 잠시 대기. 자, 지금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물량을 지금 5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본절에서 청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본절에서 오고 3분봉이나 5분봉에서
본절보다 6틱이 빠진 후에 그때 손절하면은 좀 더 눌린 후 반등할 수 있는 것을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솔 테크닉스는 지금 본절이 16,750원입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3분봉, 5분봉에서 6틱이 빠진 16,450원으로 본절을 청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잠시만 보시면은 한솔 테크닉스. 자, 지금 보면은 오늘 여기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뭐가? 17,200원이죠. 17,200원. 그러면 아직까지 본절은 안 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솔 테크닉스 기준으로 16,750원이 떨어질 때 청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3분봉, 5분봉에서 6틱이 빠진 16,450원을 찍었을 때 그때 현금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죠. 자, 관망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다른 종목들도 동일하게 수익이 1차 청산, 2차 목표가 달성 후에 다시 본전이 올 때는 과감하게 나머지를 청산하는 기준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 또 뭐 어저께 뭐 여러 가지 뭐 강경 발언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자, 항생 지수를 먼저 매매하시는 분들은 횡보 하방으로 좀 보면 되겠고요. 지금 공격적으로 매도가는 28,111 부근에다 걸어놓고 매매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항생 지수를 좀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실 분들은 28,154가 저항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잡고 손절한 항생 지수니까는 23틱과 46틱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좀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50.44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상방으로 보고요. 자, 안정적 매수가는 50.18이 됩니다. 그 부분에 내려오면 손절을 확실히 잡고 공격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수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고요. 공격 매수가. 뭐 추세는 금은 하방입니다. 그러나 오늘만 공격적 매수 상방을 본다는 뜻이고요. 자, 1291.7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으로 보고요. 자,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287.2 부분에서 상방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좀 오늘 대응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로 FX는 오늘 횡보로 보고요. 자, 위에서는 1.20675가 저항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안정적 매도가. 밑에서는 1.19335 거기서는 지지.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는 횡보 하방으로 좀 보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 2,503.75가 될 때 저항. 그쪽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안정적 매도를 해 주실 분들은 2,507.50에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선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오늘 해외 선물 대응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내 시황 대응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듣고 또 필살 종목까지 들을 텐데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태평양에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한 이후로 지금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조언 들어볼게요. 예, 지금 서울경제TV 제가 무료 방송을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뭐 두 번 짧게 손절은 나갔지만은 추세는 하방으로 보면서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지금 방송하기 전에 생방송하기 전에 매도로 대응해서 한 0.5에서 0.8% 수익으로 손실을 좀 만회했는데 추세는 지금 아침부터 하방으로 좀 봤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확대하지 마시고 관망으로 와주시거나 수익 나는 종목만 갖고 와주시고 물량을 손실 나는 거는 과감하게 청산해서 현금화를 해주시면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지수입니다. 코스피 분명 2397.16이 지지가 되면 지속 상방이 되는데 오늘 지금 현재 2390.49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2397.16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뭔가
현금 확대를 해주고 물량 축소를 해주시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만약에 오늘 2382.72가 더 깨진다면 그때부터는 현금 확대와 물량 축소, 또 수익나는 종목도 좀 축소와 손실나는 종목들은 무조건 과감하게 현금화를 해주시면 나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불확실한 가운데 주말을 그냥 물량을 확대해서 갖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오늘 중으로 손실나는 종목들은 다 과감하게 청산한 후 현금화를 해주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2397.16 오늘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마지막 마지노선 2382.7입니다. 거기까지 오늘 중으로 만약에 깨지거나 다음 주 월요일에 깨지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현금화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선물과 해외 선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단타 종목을 염통 제약으로 드리겠습니다. 종목 코드는 006740입니다. 이 종목도 길게 보지 마시고요. 단타 종목으로 좀 봐주시고요. 자, 이 종목은 2017년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4.1% 상승한 49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전년도 대비 또한 영업이익 또한 8억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관망의 자세로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좀 제시해드리니까 목표가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5,59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님 오늘까지 서울경제TV 시청자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하신다라고 들었는데요.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과 선물 옵션 또한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영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짤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종목과 또한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을 어떻게 대응하고 진입하고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주식만 대응하시는 분들 한번 오셔서 모의 투자라든 아니면 눈으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2부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지수 흐름 봐드립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지수 모두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개장한 지 지금 50분여를 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조금씩 더 확대되는 움직임이고요. 예, 코스피는 지금 0.57% 하락한 2392포인트로 지금 2400선이 깨졌고 코스닥은 1.3%나 더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볼게요. 오늘 수급의 주체는 개인뿐입니다. 개인들이 905억 원 사주면서 지금 지수를 방어하고는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00억 원, 400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는 여지없이 하락 쪽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주고는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5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주가 줄줄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1.2% 정도 빠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을 앞둔 관망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김정일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또 수위 높은 발언까지 지금 시장의 수급 상황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